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금양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새벽에 급하게 생각이 나서 다시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일단 제 영상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KM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남들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구독자 입장에서 금량에 대해 안티성 발언이 5.5 대 4.5 비율로 많다. 대부분 구독자님이 큰 손실을 보고 계신다. 그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제 유상증자 철회에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당하지 않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그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15점 이하로 만들어서 리스크 없앨 수도 있고 굳이 이렇게 철회 공시를 선택한 이유는 회사가 생각이 있다. 리스크를 떠안으려 할까요? 머리가 돌이 아닌 이상 회사가 그렇죠. 믿는 게 있으니까 철회를 했다고 본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천천히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다른 이제 부분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 얘기도 한번 천천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시 번복 같은 경우는 제30조 자본시장법이죠. 유가증권. 그래서 어느 하나 그러니까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 또는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했을 때 공시 번복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조, 34조에도 이렇게 불성실 법인 지정 예고에 대해서 법률로 잘 나와 있는데 일단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공시 번복, 공시 내용을 크게 변경하는 사유 등 때문인데 거래소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시 벌점을 감경해주는 여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행위를 거래소가 인지하기 전 자진 신고하거나 수상 경력이나 실적 예측 공시가 한 건 이상인 경우 성실하게 공시를 이행한 회사에게 혜택을 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요거 잠시 한번 풀어드릴 거고 이제 구독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철회를 했을 때 벌점이 안 먹여지고 이제 제재금이라든지 아니면 공시를 유예하는 경우도 있어요. 평소 공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벌점 등 가감 사유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공시 우수법인 같은 경우 유예를 해주고요.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벌점 부과를 유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미한 위반일 경우 그리고 단순 착오일 경우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다양한 댓글을 저도 읽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스스로 알아보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거 너무 좋아하고 사실 이렇게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을 정도의 노력만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면 굳이 뭐 제 영상을 봐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회사에 전화도 안 하고 거래소나 금감원에 전화 한 통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연이 안 되고 철회가 됐는데 뭐 손모가지 걸었던 거 어떡할 거냐. 한글부터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그 박머시기라는 무신이신데 철회가 된 거잖아요. 지연이 될 경우 기존에 이제 공시가 원래 하기로 했던 날짜에서 미뤄지는 부분, 지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뤄질 확률이 높다가 아니라 무조건 미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철회라는 경우 아예 원점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미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있었던 이제 행했던 일이 없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뭘 알고 좀 옆집 댕댕이도 아는 얘기를 굳이 제가 이렇게 시간 들여서 하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철회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 기존 이제 기타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기존 주주 및 신규 투자자들의 이익과 기업 가치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불성실 공지 지정 절차의 제32조 유가증권 이제 그 공시 정책입니다. 불성실 공시의 예외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이건 해당 사항이 안 되죠. 그리고 천재지변, 전시, 사변 등 경제 사정이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천재지변, 전시 아니잖아요. 뭐 최근에 뭐 저희가 전국이 좀 혼란스럽잖아요. 계엄령 같이. 근데 뭐 계엄령 이 부분도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의 주주들의 보호, 이익과 기업 가치 보호를 위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소명이 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귀책 사유 같은 경우는 보통 공급 계약, 이제 공급 계약을 이루어졌는데 한쪽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공급 계약 이제 취소할래 했을 경우 이제 번복 공시가 나온 경우 이건 회사 책임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자금 조달을 할 때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가 그렇게 지금 와닿지 않는 이유가 최근에 제가 거래사하고 통화를 몇 번 했었잖아요. 분위기가 증권위에서 강화가 됐대요. 강화. 근데 이 강화라는 단어가 좀 애매한데 회사에 이제 거래소에 물어봤을 때는 일단은 첫 번째로 검토를 한다고 해요. 이게 정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한 달 안, 보통 한 20며칠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공시를 예를 들어서 2월 20일에 했으면 예고를 3월 19일에 합니다. 거의 한 달 걸렸죠. 그리고 지정을 4월 15일, 한 25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한 2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1월 17일 날 이렇게 철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2월 16일, 17일 전까지 이제 예고가 나올 거예요. 만약 2월 17일이 넘겼는데 이 불성실 공시법인 예고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검토해서 요건 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예고가 나온다. 그러면 한 달 동안 회사와 이제 얘기를 하겠죠. 이런 소명을 할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면 그게 먹혀들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예를 하거나 제재금으로 끝날 확률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는 일단 불성실 공시법인 뭐 예고가 된다 안 된다 뭐 반반이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으로 봤을 때 반반. 그리고 만약에 예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5점 이상 나올 확률도 한 반반. 그러면 한 25%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벌점도 5점 이상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3.5점이나 아니면 유예 아니면 제재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재금으로요. 그런 가능성 열어두면 그렇게 희박하지도 않고 5점 이상 될 확률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닌데 그동안 제 영상에서 좀 반성을 한다면 저도 회사가 신뢰를 좀 많이 잃어버린 건 저뿐만 아니라 투자자분들은 인정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신뢰를 잃지 않았으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여기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부분 큰 손실이다. 큰 손실이 나지는 않았겠죠. 근데 신뢰를 잃어버린 회사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수록 저는 처음에 이제 예전에 영상에서 그래도 금량 입장에서는 51대 49로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한다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여기 5.5대 4.5 비율이다. 요거 제가 인정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뭐 없는 걸 지어내는 거는 저는 못해요. 위험이 보이는데도 위험하지 않고 이게 호재다. 이 얘기는 죽어도 못 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분명 말씀드릴게요. 예, 악재를 호재로 둔갑하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나와 있는 악재에 대해서 저는 최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자 뜻해서 조금 강조드린 면이 없잖아 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이켜보면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막 적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나면 영상 켜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스토리만 잡고 바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제가 그걸 안 해요. 뭐 편집이라고 하잖아요. 잘랐는데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저도 여과 없이 그냥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듣는 분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거나 우려되는 목소리가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금양 같은 경우는 나이스 쪽에 일단 BB 세 군데 쪽에서 한 군데 쪽만 이제 그 BB 플러스 받았고, 신용도가 국내 금융기관 차입이나 회사채 발행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이 기타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요. 왜냐면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BW12 한도를 10조까지 이렇게 늘린다, 이런 얘기도 들렸었거든요. 그러면 신용 등급이 지금 투기 등급이에요. 투기 등급이 나쁜 등급은 아닙니다. AAA 등급 쪽이 아니라 BB 플러스 이하는 전부 다 투기 등급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주주 발행 유상증자는 지금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오너 개인 소유에서 차입금도 지금 계속 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블록딜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이 왜 했는지 보면 12 발행이나 BW 회사채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 최악이거든요. 사실상 대출을 받기가 힘들고 다른 쪽에서 투자를 못 받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게 보통 주주 배정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굉장히 큰 악재 중에 악재예요. 근데 일단 철회를 했잖아요. 그럼 철회를 한 부분은 일단 호재로 보통 적용이 됩니다. 왜? 주주 배정 유상증자하면 증자기 때문에 주주 가치, 주식 가치가 굉장히 희석이 돼요. 그걸 일단 철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호재로 적용돼서 시간에 6%까지 올라가다가 아마 4% 정도로 마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자금 조달 방식에서 자기 자본 조달과 타인 자본이 있는데, 자기 자본 방식은 그대로 말 그대로 신주 발행입니다. 주주 배정이나 뭐 삼자 배정 유상증자,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모으는 방식이고요. 타인 자본은 회사가 돈을 빌려서 자본을 마련하는 건데, 뭐 채권 발행이나 은행 대출이 있겠죠. 근데 차입금 지금 상환 능력이 금양은 굉장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건 인정을 또 하셔야 돼요. 자,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을 이제 타인 자본 빌릴 때 은행 대출, 정책 금융이라고 하잖아요. 국가에서 빌리는 돈. 최근 예를 들어 부산이라든지 부산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서 큰 공장을 세워서 거기에 이제 많은 인력들을 이제 채용하려고 한다. 정책 금융, 이 부분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금융,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사채 발행, 회사채 발행도 이 부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자 유상증자, 3자 유상증자 만약에 돈이 들어올 곳이 있었다면 주주배정 발행을 안 했겠죠. 그럼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12 발행이에요. 공모나 사모 쪽 발행. 근데 공모보다는 저는 사모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BW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필요 없는 얘기고요. 제가 잘못 적었어요. 그리고 최근 이제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메자닌 채권 발행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작년 12월 1일부터 강화가 됐어요. 전환사채 불공정 거래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 유통 공시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인식이 보통 시비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공모로 할 경우 청약률이 미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엔캠 같은 경우 11월 말일에 이제 공모 시비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증권사가 공모를 하고 모자란 금액, 남은 금액을 전부 인수하겠다고 했거든요. 공모 비율이 예를 들어서 2,500억, 4,500억이라고 하면 여기 1,000억밖에 안 모였는데 3,500억을 이제 증권사 하나나 두 개가 나눠서 인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수한 걸 블록딜처럼 또 다른 애들한테 바로 재판매를 합니다. 한 10% 정도 싸게 할인을 해서요. 그러면 그 10% 할인된 차액은 회사가 감내를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할 확률이 있고, 저는 주가를 만약에 띄우게 된다 그러면 12, 3호 쪽이 높을 것 같아요. 벤처캐피탈 CV라든지 프라이빗 에쿼티 P 쪽으로 해서. 근데 이 12 발행이 아까 말씀드린 3호 12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하나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본래 구매자의 대리 구매자를 앞서서 일단은 12 발행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뭐 새로운 이제 호재, 뭐 신규 산업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산업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부풀려 가지고 주가를 어마어마하게 또 띄울 가능성이 높고요. 띄우고 난 다음에 이 350이나 050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유예수 물량이 굉장히 짧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엔캔 같은 경우는 050이 보유예수가 거의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11월 29일 받은 게 12월 29일 날 바로 풀렸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 띄우고 난 다음에 이제 10이 묶여있는 보유예수가 풀려서 얘네들이 주가를 이렇게 띄웠을 때 다른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탈출하는 방향,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타이밍을 노려야겠죠. 주가를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서 12 애들이 빠져나가기 전에 저는 구독자 분들께 웬만해서는 타이밍 맞춰서 미리 좀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이제는 고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주서 없이 이렇게 좀 떠들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다시 다음 영상에서 뭐 제가 말씀 못 들은 부분 다시 얘기하는 경우 있으니까요. 그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라는 이제 또 텔레그램 채널 링크 올려놓으니까 이게 뭐 리딩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리딩방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200분 가까이 많이 오셨거든요. 어떤 종목을 사라 팔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매매하는 걸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시장에 이제 재밌는 뉴스라든지 아니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매크로적 이슈가 나왔을 땐 저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인사이트를 그냥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였을 거예요. 16일 날 이삭 엔지니어링을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짧게 먹고 나왔는데 또 들어갔거든요. 7,500원. 여기 보면 이하로 살짝 잡겠다. 오늘 이삭 엔지니어링이 27%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장 초반에 7,500원 보합에 지겹다. 주말 리스크 불안하니까 일단 던지고 보겠다고 보합에 던졌습니다. 던지고 난 뒤에 한 2시간 있다가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배가 아프죠. 근데 그걸 그냥 여기서 그냥 다 그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상 올리는 종목들의 실시간으로 빨리 나오는 이슈들, 금량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금량 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정 공시라든지 뭐 이수페사시스가 또 호재를 작용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시간으로 오늘 급등이 나왔을 때 비중 축소 좀 해주셔라, 떨어지면 다시 잡으면 되니까 이런 얘기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건 뭐 선택사항인데 저희 뭐 계잡주 채널 유튜브뿐만 아니라 안에 채널에서 만족을 하는지, 왜냐면 불만족하면 불만족하는 이유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진짜 금량이 상당 폐지는 아니지만 뭐 배임 횡령이 뜬다거나 아니면 장 중에, 왜냐면 장이 끝나고 공시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제가 영상이라든지 안에 올려드리면 되는데 장 중에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악재 공시가 나왔을 때는 뭐 연락 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되고요. 입장하셔서 좀 편안하게 정보 받으시는 거 좀 뭐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상하신 분들은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뭐 방 머시기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나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욕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댓글에 그 자금 조달로 이제 몽골 광산 그 100조짜리 뭐 10조에 팔면 안 되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웬만하면 코멘트를 안 드리려다가 그 몽골 광산은 지금은 언급을 안 하는 게 회사에 지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워낙 그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받은 이유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제 입으로 담기 힘들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뻥튀기를 한 거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거 뭐 제가 안티가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주주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셔야 되고요. 주가가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70% 80% 밀렸는데 주주분들은 지금 다른 쪽을 제 영상에서 지금 욕을 하실 게 아니라 회사에 전화를 해서 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최근에 블록딜 같은 경우도 블록딜 받는 애들은 10% 할인을 받잖아요. 최근에 18,000원 후반대 다 팔았어요. 2,100억대를 만약에 이제 회사에 들어왔으면 걔네들은 10%만 하더라도 210억에 한 달 반 만에 210억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얘네들이 사무 시비 받아가지고 저는 주가 한번 더 뛰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세력이다, 주체다 하더라도 저는 얘네들이 세력인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 없으면 얘기하지 말라는 분도 계시는데 주식 투자에 확신이나 100%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신도 모르는 게 주식 투자고 회사나 금감원 거래소 전화 들어봐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합니다. 회사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지금 논의 중이다. 이사회 통해서 확정되면 공시하겠다. 이게 끝이에요. 다른 얘기를 못 합니다. 그 부분 참고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정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